영구님, 네, 오늘 푸른 레터는 네, 경상북도입니다. 맞아요. 네, 경상북도에 있는 주요 도시들. 네, 포항, 구미, 네. 경주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네. 바로 한번 가시죠. 경상북도에 있는 곳들 좀 아쉬운 곳도 많네요. 좀 네. 빠진 게. 포항, 구미, 경주 뭐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 지역들이 어떠한 현재 분위기인지 봅시다. 쭉 내려서 포항의 핵심 키워드. 포항은 가격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역전세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음, 구미 같은 경우에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해서 싸 보이지만 여전히 공급이 두려워요. 야, 여기는 공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네요. 네. 경주는 아직 조용합니다. 아직 매매 가격에 대한 회복도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에 대한 결론인 것 같고 한번 상세한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좀 보면 포항 임장 특파원 나와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포항의 대장이 누군지 알아요? 포항장이죠. 맞아요. 네. 그 친구들 그래프 보면 생각보다 바닥치고 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독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락했을까? 보면 소장님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투자자들이 일단 많이 들어갔다. 두 번째는 법인 소유 물건도 많았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법인 물건을 그냥 개인 명의로 넘기는 직거래가 많았다. 그 경우는 당연히 시세보다 80% 저렴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 점 찍힌 것들이 많았다. 또 최근에도 6월 전에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자분들 하락한 가격에 매도할 마음보다는 5억까지 시세 회복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건 이제 매수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철저히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이다. 투자자들은 지금 포항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분양할 수 있는 단지, 상생공원 부지에 들어올 힐스테이트 더샵,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 있는데 이제 올해 가을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제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야, 5 후반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대요. 지금 포항 시장 자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여기에 지금 기대를 거는 거예요. 포항 남구에 있는 단지 중에서 역전세가 지금 많이 터지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여기 적혀 있어요. 모르실까봐 적어놨어. 전세 계약 끝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 이사 갈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네. 나중에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그 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이미 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항은 매매는 살아나고 있는데 전세, 역전세로 어려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직 제대로 된 공급이 시작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많거든요. 네. 그걸 지금부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세 매물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적어졌어요. 네.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단지도 꽤 많아요. 깡통 전세라고 하죠.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사기에는 두렵고 네. 살 집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높아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 달아놓고 전세권 등기 달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구미도 한번 볼까요? 구미는 한 줄로 딱 요약되어 있네요. 투자자 문의는 있으나 실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 문의는 있으나 실제 거래는 투자자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조금 되고 있다는 거지. 원평동 구미 아이파크 더샵, 이건 뜨거운 거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앞동은 모두 소진됐고 일부 사이드 층 거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매도자들은 계좌를 걷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항의 이전 모습이네요. 분양권이나 뭐 이런 단지들은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급매물 조금 정리되고 좀 그 정도 상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대장 입지가 되는 녀석이거든요. 과거에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많이 다운됐으니까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 입주다 보니까 리스크는 있죠. 그리고 이제 구미 북동쪽, 산동 읍쪽으로 가면 이제 뭐 옥계도 있고 한데 거기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거기 분위기 보면 최저점 3억 초반, 실거주자만 거래하고 투자 문의가 있으나
브리핑 100번 해도 절대 안 산다는 소장님의 혀두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있지만 아무리 브리핑해도 사지는 않더라. 아, 아까 저 원평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렴한 물건들은 거래도 좀 하는데 네. 여기는 아예 거래조차 안 하더라. 그런 또 지리적 차이가 있네요. 네. 배우님, 근데 여기 이 말이 네. 구매 상황을 딱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투자자는 임장은 많이 오죠. 왜냐하면 싸니까. 근데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아, 싼 건 아는데 이게 네. 또 언제 반등하고 할지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미가 이제 오르려면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또 여기는 소도시에 해당하잖아요. 고양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흐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전국에서 다른 지역들 대비 공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것도 좀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야, 이 정도 가격이라면 바닥일 수 있겠다 하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더라.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분들이 위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냥 누구도 그만큼 리스크를 지는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주가 있어요. 경주는 사실 조금 도시가 너무 작은 도시이긴 한데 이런 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여기서 만약 분위기가 있으면 그거 큰 도시는 또 분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네. 또 겸사겸사 같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두산 위브 트레지움 뭐 대장격인데 여기 지금 25% 하락했거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락했어요. 4억 4천 하던 게 지금 2억 9천 하거든요. 네. 매매 하락보다 전세 하락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호가상으로는 3억 7,500인데 최저점 3억 7천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실거주자분들 수요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할 사람들은 거주하고 투자로 진입한 사람들은 보유하거나 5월 30일 기점으로 최저가로 이제 매도한 사례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다 뭐 세금 생각해서 정리할 분들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분양권도 있단 말이에요. 분양권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황성 베스티움 프레스티지 분양 가격이 좀 높았는데 지금 마피 1000 정도 나와 있고요. 큰 평수는 마피 4000까지 계약금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래 자체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폭풍 전야라는 표를 썼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네. 더 던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인근 신축이라든지 구축의 힘을 더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그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에 보면 신경주 역세권 개발이 있거든요. 네. 내년부터 입주가 또 있어요. 물론 경주 시내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시가 작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역이 저 왼쪽에 있거든요. 네. 울산에도 뭐 울주군 해가지고 뭐 아파트 대수 들어왔었는데 물론 남구나 동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조금 미칠 거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재값 인상, 뭐 분양가 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 마이너스는 앞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내려가더라도 한계치는 있다. 뭐 그 정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지역 서머리에 보면 역시 분위기는 포항, 구미, 경주 순인 것 같고요. 포항은 그래도 대장 아파트 중심으로 확실하게 받아타지고 분명히 호가는 쫙 올라가면서 거래도 발생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더라.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대장 분양권 그런 것들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것만 거래 좀 되고 이게 아직 온기가 퍼진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지금 구미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 아파트나 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아직은 분위기가 좀 싸늘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훈님, 근데 네. 포항은 전세 네. 문제가 확실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 이게 좀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포항은 올해 전세가 입주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깡통 전세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올해 조금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유일하게. 네. 근데 위기는 사실 내년이에요. 내년부터 이제 한 차례 더 전세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보면 더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답이. 네. 포항하면 무조건 포항 차이가 나와줘야 돼요. 네. 이 친구 매매 가격 그래프 어때요? 확실히 네. 반등하고 있죠. 네.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도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전세도 반등하고 있어요. 네. 왜 반등하냐면 올해 입주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반등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괜찮아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으면 그 추세대로 갈 거예요. 아. 내년에 이제 좀 많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다시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전세에 내놓은 물건들 있죠. 네. 높은 가격으로. 그 물건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만 하더라도 역전세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지금 가격보다 전세가 더 빠지면 좀 더 큰 금액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급하게 또 정리할 사람들이 미리 또 정리하려고 매매 물건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매매 물건은 지금 넘쳐요. 네. 몇백 개 있어요. 전세는 뭐 꼴랑 10개도 안 되고 평행별로 보면 더 작아지고 네. 그러니까 매매 전세가 막 역전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나아지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2년 이상이요. 왜냐면 내년하고 그 내후년도 좀 있거든요. 아. 일단 피크는 내년이에요. 내년이 제일 위기다.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경남, 충청도 조사할 때랑 네. 지금 경북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들은 좋은 지역들이 한두 개 있었거든요. 있었죠. 충청도는 뭐 천안도 조금 살아가고 네. 청주도 좀 살아가고 네. 그랬죠. 근데 이 경북은 분위기 좋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원래 아무래도- 경북은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네. 오를 때 확 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경북에는 대표하는 도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 아닐까요? 맞아요. 네. 경남을 대표하는 도시는 많아요. 음.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울산도 있죠. 창원. 외쪽에 창원도 100만 도시잖아요. 네. 쟁쟁하잖아요. 그 사이에 김해, 양산, 진주 뭐 버가 있거든요. 네. 경북은 대구 하나만 있고요. 또 도시가 띄엄띄엄 있어요. 오히려 대구랑 가까운 건 경산이고 네. 사실은 경산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경산은 거의 대구랑 분위기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역들 조사를 한 건데 대구 지역이 좋아져야 돼요. 이 지역이 좋아지려면 그래야 그 훈풍을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했고 지금도 힘을 제일 많이 못 쓰고 있고 반등도 제일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여파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소송골 제외하고 한 중구쯤에 가면 한 33평 적당한 아파트가 이게 과거에 한 2,300만 원까지 갔다가 네. 뭐 대신 세트럴도 있고 입회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한 2,300까지 갔다가 지금 1,400으로 내려왔어요. 대구 중구죠. 네. 자 그럼 포항에 지금 대장 아파트 있죠. 포항자이. 네. 과거에 1,900이었어요. 평당.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까? 옛날에 2,300 하던 게 1,400 떨어졌는데 1,900 하던 거는 도대체 얼마가 떨어져야 될까? 아무리 못해도 대구가 2,300에서 1,400이 됐으면 1,900만 했던 거는 최고점이 네. 1,400보다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걔가 1,10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1,300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가 왜 1,400을 못 돌파할까요? 대구 중구가 지금 1,400 하니까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말 하겠어요? 모이면 명절 때 야 아파트 안 돼. 대구 봐봐. 대구 봐봐. 지금 저렇게 됐어. 아. 우리 동네 뭐가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구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가 힘을 좀 써야 돼요. 만약에 대구가 힘을 안 쓴다면 대구가 아닌 다른 도시가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도시가 없어요. 경북에는. 그래서 이게 딴 지역보다 흐름이 굉장히 좀 늦게 간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다른 지역들 대비 공급이 많다. 아. 전국으로 쫙 줄 세어보면 거의 가장 많은 도시 탑5 안에 들어가요. 구미, 경주, 포항이. 그 중에 대구보다 사실 포항이 더 많아요. 아. 앞으로 남아있는 입주 물량은. 경북 소도시는 대구 시세를 좀 봐야 되고요.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심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입주 물량 이것만 보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큰 형님이 먼저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천장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